없다.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 개념 설명하면서 문제도 풀어 나갈 거니까. 자, 인수분해 배울 거야. 인수분해가 뭐야? 인수분해가 뭐야? 너네가 알고 있는 이거는 곱골로 곱하기 꼴로 만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뭐의 역과정? 전개 역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말을 어떤 상황인지를 최대한 말해보려고 노력해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 x 더하기 1, x 더하기 2 두 개가 지금 뭐여져 있냐 얘는?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꼴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일게. 얘가 무슨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분배 법칙 이용해가지고 하나를 무슨 꼴로 바꾸는 거? 합꼴로. 차도 합꼴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3x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무슨 계라고 그래? 전개한다라고 그래. 근데 이 전개의 무슨 과정? 거꾸로 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할 뭔데? 인수분해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출발 자체를. 이해되겠냐? 곱하기 꼴로 바꾸는 거다. 자, 그럼 결국엔 얘는 왜 하는 거냐면 나중에 뒤에 방정식을 풀려고 그래. 방정식 때문에 하는 거지. 첫 번째, 공통인수를 있는지를 먼저 찾아.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뭐 한다? 묶어버린다라는 건 첫 번째 태도다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MA 플러스 MB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개는 두 개의 항이 더해진 다항식이잖아. 그럼 제일 먼저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그럼 공통인수 뭐가 있어? 엄마 나에, M이 나에. 묶으면 뭐가 되니? A 되고 얘는 플러스 B 이렇게 곡꼴로 바꾸는 기본이다. 이해되겠지? 두 번째,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인수분해 공식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어차피 뭐의 역과정이니까 곱셈 공식 10개를 딱 우리가 지정했잖아. 걔 거꾸로 가는 과정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딱 꼬라지 보고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돼? 지금부터가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항이 몇 개? 4개인 경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뭐 침대 있으면 별이 5개 막 하잖아. 그래서 항이 4개인 경우 알겠나? 항이 4개인 경우는 왜 오늘 여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이지? 벌써부터 심각하면 어떡해. 얘는 크게 두 가지야. 둘 지킴, 즉 두 개 묶거나 몇 개 하나? 3일절 3개 하나 묶거나 이렇게 3개 하나 묶거나. 그럼 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지 각각은 달라. 얘는 합차 이용하는 거고 얘는 두 개 묶는 이유는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묶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고 공통인수를 묶는 것처럼 첫 번째 걸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되겠냐? 응? 그럼 볼게. 자, 첫 번째 얘다. 두 개 묶는 거는 좀 얘를 한번 참고를 좀 할게. 두 개 여기 있다. 봐봐.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z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자, 일단 항이 몇 개야? 광고하는 것처럼 항이 4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네는 몇 개 두 개 묶거나 3개 하나 묶거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근데 3개 하나는 뭐 이용한다고? 합차 이용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듭 제곱 형태가 일단 아니게 보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 쓰겠다? 두 개로 묶는 공통 부분이지 않겠냐라는 이런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거다. 그럼 보게
쌤은 요 두 개, 요 두 개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x의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면 뭐가 떠오르고 인수분해 공식에서 뭐? 합차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x제곱에 y제곱에 x제곱에 빼기 y제곱이라 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기서 봤던 무슨 인수? 공통인수로 묶어버려. z제곱이 보이잖아. 그럼 플러스 뭐가 돼버리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얘랑 얘랑 두 개 묶고 얘랑 얘랑 두 개 묶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랬더니 뭐가 보이는데? 공통 부분, 즉 인수가 보이니까 첫 번째처럼 뭐 해버려? 묶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되겠네. 얘는 뭐가 되네? z제곱. 여기까지 이해돼? 일단 곱하기 꼴 됐지.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가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얘는 또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해서 x-y, x 플러스 y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첫 번째 너네가 배울 뭐예요? 항이 4개. 됐나? 자, 그 다음에 공통인수 생기는 건 이제 알겠어. 그럼 뭐 할까? 두 번째 거 해야지. 몇 개 하나 묶는 거? 3개요. 그렇지. a제곱 플러스 4b제곱 빼기 c제곱 빼기 4ab가 있대. 딱 봐도 어때? 완전 제곱 될 거 딱 깜빡지 보이잖아. 어떻게 찾냐면 봐봐. 요 뒤에 빼기 뭐가 돼야 돼? 제곱. 그리고 앞대가리도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몇 개 묶을 거냐면 요거 보면 뭐랑 뭐랑 묶여야 되겠냐? 해서 a제곱에 빼기 4ab 뿔 4b제곱 거기에 c제곱 하면 몇 개 묶인 거야? 3개 하나. 근데 왜 3개 하나 묶은 거야?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꾸려고.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됩니까 이거? 그렇죠. a 마이너스 몇 b? 2b 띠리.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라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합차는 두 개를 뭐하고 더하고 두 개를 뭐하고 빼서 곱하면 돼. 그러면 a 빼기 2b에 c 더하고 곱하기 a 빼기 2b에 c 빼서 곱하면 곱하기 꼴 인수분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 전략으로 갈지 얘 전략으로 갈지 꼬라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나?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안 되겠어요. 자,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 뭘 할 거냐면 거기 분류랑 다르다. 우리가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 분류를 해. 알았지? 네 번째가 뭐냐면 서준이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뭐야? 치안이야! 이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변태를 봤을 때 치안이라고 하잖아. 서준이야! 이라면 돼. 치안. 그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할 거냐면 3가지로 분류할 거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형 아니다의 기본형이다. 동네형도 아니고 기본형. 그리고 두 번째는 복 2차 식이라는 걸 우리가 할 거다. 그 다음이 뭐냐면 1차 식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1차 식이 몇 개가 곱해졌냐면 4개나 곱해져 있다. 1차 식이라고 한글로 안 적을게.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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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 여기까지면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야 인수분해는 무슨 꼴로 돼 있으면 인수분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그럼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숫자가 맨 뒤에 더하거나 빼져 있다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얘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꼴에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 그럼 첫 번째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 그럼 어떤 걸 기본형이라고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제곱 빼기 x 플러스 y 빼기 2 얘를 인수분해하래. 그럼 어때? 우리 눈에 x 플러스 y가 공통적으로 뭐? 5이지? 맞아.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세로 문자로 바꾸는 걸 약속하는 걸 우리가 치안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 공통 부분이 우리 눈에 바로 뭐 할 때? 보일 때 기본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를 그냥 t다라고 뭐 할게? 그냥 약속할게. 서준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t 제곱 빼기 t 마이너스 2니까 어때? 인수분해가 조금 더 간편해 보이잖아. 그러면 t 노래 부르면서 x자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 1, 마 돼서 어떻게 된다 이거? t마 2에 t뿔 1 곱해야 돼? 되지? 근데 우리는 치환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주의. 자 원래대로 뭐 한다? 돌려줘야 된다. 이거 t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썼잖아. 다시 뭐 해줘야 된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다. 너도 이렇게. 이게 기본형.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무슨 식이라고 돼 있어?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짝수항들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거든. 근데 우리가 다루는 보기차는 몇 차? 짝수항이면 4차, 2차, 상수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보기차라 그래요. 4차와 상수만 있어도 보기차야. 4차, 2차 상수 다 있어도 뭐라고? 보기차라고. 짝수항만 있을 때 그때 하는 건데 여기 게 무조건 나오고 제일 중요하다. 이건 어떤 전략일 거냐면은 보기차는 일단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x의 4제곱, x의 제곱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야 너네 눈에는 이거 몇 차 방식인데? 4차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할 거냐면 차수를 상식적으로 다운시켜 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잘 보게 되면 x의 4제곱이라는 거는 x의 제곱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랑 뭐 하다? 공통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럼 당연히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한다? 치환하는 거 아니겠냐. 일단은 숨어 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숨어 있는 x 제곱이니까 뭐라고 하겠다? 서준이라고 이름 붙이고 즉 t라고 하고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t 제곱 빼기 t 마이너스 2다라고 돼서 차수가 뭐가 돼? 다운돼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t마2 t뿔 1까지 동의해?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얘다라고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돼? 그럼 봐봐. 자, 보기차라는 거는 짝수항들로 구성된 거고 얘를 풀면 두 가지다. 차수 다운 시켜가지고 치환하면 2차가 될 건데 그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럼 방금은 인수분해 됐어 안 됐어? 되는 거였어.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에서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약간 좀 스킬적인 부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제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방금 요 예는 했다. 요거 예를 들어볼게. 요거 밑에 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집에 가서 반복해서 반복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봐봐. 이거 얘다. 요거다. 몇 차? 4차, 2차 상수를 구성된 거를 무슨 식?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플러스 즉 합골로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꼴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일단 숨어 있는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그럼 이 x 4제곱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라고? x의 제곱에 제곱으로 보여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뭘로 치환한다? 공통 부분 x 제곱으로 치환하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차수가 이렇게 다운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쉽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데 왜 안 돼? 안 돼서 뭐 써야 된다? 합차 공식을 써야 돼. 자 그럼 봐봐. 경우는 두 가지다. 2차는 무조건 고정이야. 근데 이 2차랑 상수 기준으로 변형을 할 수도 있고 이 2차와 뭐 기준? 상수 기준으로 변형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때에 따라서 너네가 경험치로 해봐야 되는 거나 딱 봐도 쌤은 요건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해볼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t 제곱이랑 플러스 4 이거 빼기 몇 t야 이거? 자 그럼 생각해봐라. 합차라는 거는 제곱에서 제곱되는 걸 빼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두 개 가지고 또는 얘 두 개 가지고 여기를 뭘 만드는 거라고? 앞쪽에 있는 완전 제곱 만드는 거야. 그리고 뒤에 항상 뭐가 될 수 있도록 빼기 완전 제곱 되는 걸 찾는 거라고. 이해되냐? 그럼 볼게. 얘 자체가 완전 제곱 되려면 몇 t가 필요해? 4t거든? 근데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니? 생각해볼게. 그 플러스인 경우면 이 플러스 4t가 원래 없었잖아. 나 더해졌다라고 생각해봐. 안 바뀌려면 역연상 뭐 해줘야 돼? 빼기 4t. 근데 원래 뭐가 있었어? 빼기 8t. 그럼 빼기 몇 t가 돼? 12t가 돼. 빼기 몇 t가 된다고? 숫자가 완전 제곱수가 아니면 걔는 아니야. 그래서 컷해야 돼. 그럼 플러스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럼 다시 빼기라고 한번 해볼게. 빼기. 맞아요. 그럼 빼기면은 없던 게 빼졌으니까 역연상 플러스 4t 해줘야 되겠지. 원래 거에 플러스 4t 해주면 빼기 몇 t가 되거든. 얘가 맞다라는 거지. 그럼 봐. t-2의 제곱이 되고 빼기 4t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뒤에 게 완전 제곱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에 빼기 2의 제곱 즉 t에 뭘 넣겠다? x제곱 넣는 거잖아. 그럼 얘가 빼기 완전 제곱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4x제곱이면 4x의 제곱이 아니고 몇 x제곱? 2x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쓸 수 있다고? 합차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니랑 니랑 뭐하고? 더하고 내림차순하고 니랑 니랑 빼니까 x제곱에 뭐 빼고? 곱해주면 끝인 거야. 그래서 여기 라인을 잘해줘야 된다는 소리다 이거. 이해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다. 여기다 계속 할게. 치는 이쪽에서 끝낼게. 요거 봐봐. 느낌만 볼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4차야.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뭐 하는 거? 전개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너무 많아. 16개나 나오니까. 그러면 뭐 해주겠냐면은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뭔가 적당하게 두 개씩 곱해줄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라. 얘 2니 곱하면 x제곱이고 2니 곱하면 얼만데? x제곱이지. 근데 딱 봐도 상수끼리 같게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겠냐. 그럼 뭐와 뭐를 같게 만들겠냐? 2차, 1차. 그럼 1차가 된다라는 거는 얘니까 상수끼리 뭐 하는 거야? 더했을 때 같게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몇 번째일까?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다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5x 플러스 얼마 되고 해서 뭐야?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뭐 얘를 t라고 잡아도 되고 그냥 얘 자체를 t로 잡아서 얘는 t 플러스 얼마고 2라고 놓아도 되고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냐? 이렇게 하는 게 얘다. 자 그리고 살짝 또 뒤틀어 볼게. 잘 생각해봐라.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 인수분해 하래. 어떻게 할까? x제곱 플러스 12 글씨가 좀 거시기 한데 여기에 공통 부분 보여? 안 보여. 그리고 전개하기에는 일단 너무 뭐해? 많아. 그리고 이거 몇 차야? 2차. 얘도 몇 차야? 그러면 내가 공통 부분 안 보이지?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보통 얘의 확률이 높아. 얘 인수분해 하면 얘 인수분해 하면 얘가 돼서 몇 번이랑 어차피 똑같아? 요거 위에 거랑 똑같은데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낼 수도 있어. 이거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얘를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 전개 다 때려야 되겠네 하면 그냥 똥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로 냈어. 그러면 뭐다? 1차식 4개가 곱해진 것에 얘 형태의 뭔가 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죠? 2개밖에 안 남았다. 2개.
줄게. 5번째 거예요. 누가 보시는 시간 줄게요. 항이 5개 이상인 경우,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는 항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여기에 해당된다는 소리거든.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문자가 몇 개인지 확인. 즉 문자의 개수 몇 개인지 and 문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차수라고 할게. 차수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식이 딱 주어져 있는데 항이 몇 개면 5개 이상이잖아. 또 문자가 몇 개인지 세야 돼. 2개인지 또는 3개인지. 그리고 각 문자에 대한 뭘 확인해야 돼? 각이라고 할게. 각 문자에 뭘 확인해야 된다고?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냐 이걸 확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두 번째, 확인 다 끝났으면 그 문자들 중에서 차수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내림 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유형이 조금 두 가지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래돼서 까먹었다 나도. X자형이 있고 5월 뭐가 있냐면은 공통 부분이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뭐 하는 거 묶여내는 부분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X자로 푸는 게 있고 무슨 부분? 공통 부분. 그럼 지금까지는 몇 개 나왔어? 2개 경우다.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 2개가 뭐 하는 거? 혼합된 형태까지 나와서 총 몇 개? 3개짜리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다. 알겠나? 각 문자가 몇 개냐를 확인, 그리고 각 문자에 대한 차수 몇 차인지를 확인,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 정리해서 얘로 풀 건지 공통 부분으로 내가 묶어서 풀 건지 아니면 2개 섞여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고. 이해돼? 마지막이다. 자, 뭐냐면은 6번째다. 6번째.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어차피 방정식 풀 거니까. 몇 차? 얘들아 몇 차? 3차, 4차 풀 거니까. 뭐 그러냐면은 봐봐. 얘가 3차, 4차면은 기껏해 우리가 몇 차 인수분해밖에 안 돼. 2차. 그러면 뭐 3차는 2차하고 뭐 1차하고 이렇게 곱하기를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4차는 2차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2차는 남겨두고 1차 몇 개 얻어내야 되는데 2개. 그래서 각각 얻어낼 때 얘 인수정리를 쓰는 거라고. 그럼 상황이 어떠냐면 얘는 어떤 한 문자에 대한 무슨 식이다?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문자가 2개 이상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 문자가 무조건 몇 개? 1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보자. 이거 몇 차야? 3차야. 어? 그럼 인수정리라는 게 뭐냐면 f 머식이 빵 되는 걸 찾는 건데 여기에 뭔가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f알파 0이라는 뜻은 이 fx라는 다항식이 1차식 뭘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0. 즉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누는 식 x 빼기 알파랑 몫이랑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뭐의 인수를 꼭 가지고 있다? x 빼기 알파를 꼭 가지고 있다. 이 논리잖아. 그러면 얘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과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에 그 다음에 위에는 상수항이다. 여기에 각 약수들을 나열해서 적으면 돼. 볼게. 자, 우리가 예식이 있는데 이 한 문자 x에 대한 다항식이잖아. 3차? 그럼 내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내가 풀고 싶으면 나누어지는 다항식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잡으니까 fx라고 잡으니까 fx라고 할게. 그럼 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만데? 상수항이 얼만데? 마이너스 1 되냐? 그럼 인수정리 써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가? 0이 되는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이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적고 최고차항이 1이지.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
상수항은 부호 제외하고다. 상수항도 1이지. 그럼 뭐밖에 없어? 1의 약수. 그럼 플러스 1 들어갈 수 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 후보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라고. 이해돼? 한번 해볼게. 1 들어간다 해볼게. 1 빼기 1 빼기 1 뭐가 돼버려? 그럼 당연히 얘는 x 빼기 뭐의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1. 자 그럼 이 2차 찾을 때는 뭐 쓸 수 있고? 몫이니까 1차로 나눴을 때 몫이니까 조리제법 쓸 수도 있고 직접 나눗셈을 할 수도 있고 또 몫의 추론으로 구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라고. 이해되겠냐? 이런 구조로 푸는 것이 인수정리의 제일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몇 시야? 35분이요. 졸라 어설픈데?